빅튜브입니다. 오늘은 지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물론 지인 장사를 하더라도 괜찮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. 뭐 화장품 판매라든지 정수기 비대 임대라든지 휴대폰 판매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지인 없으면 성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지인 장사가 어려운 품목을 취급하더라도 본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제 주변에도 사업하는 분들이나 말아먹은 분들이 좀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지인을 대상으로 하면 뭐가 안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맥 넓고 마당발인 분들이 있을 때 아는 분들만 손님으로 와도 장사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인이 손님으로 올 때는 일반적인 손님이 올 때와 좀 다릅니다.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될 때 그 집이 대단한 맛집이 아닌 이상에는 그냥 적당히 가기 편한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먹게 됩니다. 하지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지인이 온다면 그 지인은 가게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. 무리를 해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먼 곳에서 왔다거나 따로 시간을 뺏어 온 거죠. 지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. 단순히 밥만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장이랑 이야기도 좀 하고 구경도 좀 하고 혹시 뭐 있으면 지인 할인도 좀 기대하고 그러려고 오는 거죠.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당연히 그럴 수 있죠. 지인인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이나 개업 초반이라면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손님 없어 보이는데 자리도 채워주고 매상도 조금 채워주고 장사 안 돼서 불안할 때 위로도 되고 조언도 좀 받고 그렇죠. 그런데 정상적으로 장사 잘 되는 곳은 보통 그렇게 지인들하고 노가리를 까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. 바쁘죠. 나는 장사하느라 바빠서 지인들이랑 놀 시간이 없는데 지인 입장에서는 사장 얼굴을 봐서 무리해서 온 상황입니다. 지인은 바쁜 시간 쪼개고 먼 거리에서 무리해서 왔더니 사장이 안 놀아주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지인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집에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지인들이 오게 되면 일단 한마디씩 합니다. 여기 화분 놓으면 좋을 것 같다. 무슨 메뉴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. 알바생은 예쁜 사람으로 써야 된다. 내부 인테리어는 나무가 좋지 않을까. 요즘은 키오스크 설치 많이 하더라. 사실 지인이 뭘 알겠습니까? 잘 모르는데 그냥 던집니다. 지인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가 원래 그렇습니다. 오히려 그런 말을 안 하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관심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말을 다 깊이 새기면 골목 식당에 나온 정릉 전집처럼 막 메뉴가 30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세팅한 것을 자꾸 지적받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. 지인의 소개를 받고 온 손님도 그렇습니다. 일반 손님이 먹어보고 맛있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는 경우는 장사에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. 이건 정말 좋습니다. 경험을 해본 손님이 다른 손님을 추천해서 데려왔다. 그럼 그 집은 대박 나는 겁니다. 엄청 좋죠. 그런 손님은 장사하다 좀 실수를 해도 되게 너그럽게 넘어가 줍니다. 뭐 깎아달라든지 이런 말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. 그런데 지인이 소개를 해주는 손님은 사장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단 지인이 소개를 해서 왔으니 그 손님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.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장이랑 그 손님은 사실상 모르는 관계죠. 처음 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. 지인이야 원래 친하게 지내고 라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처음 본 사람이 소개받고 왔다고 해서 지인이랑 똑같이 챙겨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소개를 받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고 오게 됩니다. 당연히 그렇겠죠.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거기 안 갔을 겁니다. 손님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. 어려운 상황이겠죠. 그리고 매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일반적으로 장사를 할 때는 비용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.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임대료나 인건비나 뭐 여러가지 들어갑니다. 만원짜리를 팔았다고 만원이 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내 돈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할인을 조금만 해줘도 내가 가져가는 몫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. 할인이라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. 한 20% 할인 들어가면 사실상 매출만 있고 순이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지인한테 장사를 하면서 제 값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? 백종원 씨가 어디 가서 뭘 먹고 돈을 내는 장면이 TV에 나오면 사람들이 아 역시 백종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밥 먹고 돈 내는 건 당연한 거죠. 백종원 씨도 완성이 안 된 음식을 먹을 때는 자기가 맛을 봐주는 입장이니까 돈을 내지 않습니다. 사실 이건 오히려 돈을 받아야죠. 하지만 완성이 되고 나서 장사 시작하면 꼭 제 값을 다 내고 갑니다. 이게 정상인 건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약간 어색하죠. 지인 장사를 하게 되면 사장 입장에서는 지인한테 돈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순이익은 거의 못 남기는데 지인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매상 올려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생각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. 지인 장사를 많이 하면 매출 대비 남는 돈이 많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인을 대상으로 제 값을 다 받기도 힘들고 외상 같은 것을 요구하면 안 달아줄 수도 없고 지인 소개로 온 사람이 좀 깎아달라고 하면 그것도 좀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.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랑 그 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들이미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. 차라리 지인이면 내가 실수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 주는데 지인 소개 손님이면 또 그런 건 그냥 안 넘어가 줍니다. 소개받고 왔는데 나한테 대충 해줬다 그렇게 생각할
생각하는 거죠. 소개시켜준 입장에서는 내 친구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. 일반적으로 지인 소개 손님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많은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. 오히려 모르는 손님보다 더 힘들죠. 그래도 사실 손님이 없는 것보다는 어려운 손님이라고 해도 손님이 있는 게 조금이나마 낫기는 합니다. 지인이나 지인의 소개 손님이나 어쨌든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좋죠. 그런데 보통 지인이나 지인 친구들은 내 매장 근처에 살지 않습니다. 보통 걸어서 갈 수 없고 교통편을 이용해야 갈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거나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 거리라면 자주 와서 매상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. 차라리 가게 근처에 사는 안 친한 단골 손님이 훨씬 낫죠. 여러가지 힘든 점이 있더라도 어쨌든 자주 와서 매상이라도 올려주면 그런 부분들을 다 감내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겁니다.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자주 와서 매상을 올려주지 않습니다. 만약 멀리 사는 사람이 자꾸 내 가게로 온다면 그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. 나에 대해서나 직원에 대해서나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아무튼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영상 요약하겠습니다. 사회성이 좋고 지인 많은 분들이 지인들 믿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